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가당 TV입니다. 자, 2026년 상반기 현대건설 신입사원 공채가 떴습니다. 3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이번에 받고 있고요. 그리고 팝업 리크루팅 안내도 같이 떴는데 요것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팝업 리크루팅에 만약에 인사팀만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도움될 만한 정보는 거의 못 얻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사팀이 조금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현직에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인제 그쪽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가신 분들만 조금 얻을 수 있는 키워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인적성 전형까지 보고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합격을 본다라고 일단은 전형이 떠 있습니다. 여기에 인제 PT 면접이나 영어 면접이 어디에 들어갈지는 나중에 일단은 서류가 붙고 나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현대건설이 건축주택사업권 본부를 예시로 들면은 건축공학이나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축 쪽으로 지원하면 끝입니다. 인제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에서 직무 구분을 따로 안 해 놨습니다. 우리가 뭐 설계다, 예, 공사, 관리다 또는 본사의 영업이다, 입찰이다, 사업관리다 이런 것이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뽑아서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OJT를 거치고 난 뒤에 일단은 이 해당 역할을 부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집 분야를 보시면은 토목 사업은 토목만 뽑죠. 건축 사업은 건축 설비, 전기, 토목을 뽑고 플랜트 같은 경우가 토목이나 건축이 없습니다. 기계랑 화공만 뽑죠. 화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정 설계 파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플랜트 설계 쪽 우리가 뭡니까? 피드라든가 예, 실시 설계 쪽으로 갈 인원들을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제 기계 파트가 우리가 현장의 시공이나 아니면 인제 기계 설계 파트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공학이다. 그러면은 뭐 플랜트는 우리가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1 지망, 2 지망이 이미 나오는 거죠. 건축주택 쪽을 으로 건축을 지원하고 2 지망을 뉴에너지 본부의 건축 쪽으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학점은 3.0 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3.2 정도의 학점을 갖고 있으면은 "현대건설은 뚫기 어렵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 합격하신 분들의 평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조금 해볼 텐데 우리가 합격하신 분들의 평균을 보게 되면은 보통 학점으로 치면은 대략적으로 4.5 만점에 한 3.5에서 3.6 정도의 에버리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3.2가 아예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한 3.12 정도 학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실제적으로 합격을 하십니다. 이제 그 말은 현대건설 정도 되는 회사에서는 학점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저희가 학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대건설에 합격하셨던 분들 2024년, 2025년 인제 합격하신 분들의 평균을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학점은 한 3.5에서 3.6, 예, 그리고 토익 스피킹은 기본적으로 IH는 깔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당연히 2개겠죠. 왜냐하면 우대 조건에 건설안전기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이면은 건축기사 플러스 건설안전기사 이런 식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턴이든 해외 경험이든 한 가지의 경험치는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확실히 예,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턴 경험이나 해외 경험이든 뭐든지 하나는 경험치가 있어야 내가 자소서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소서에다가 마냥 앞으로 뭘 하겠다라는 내용만 적기보다는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현대건설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즉 현장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험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신 분들이 훨씬 더 예, 우리가 합격률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가는 현대건설에 합격하신 분들이 가져가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냐? 일단은 첫 번째가 뭡니까? 기사 자격증은 일단은 무조건 2개로 가져가는 겁니다. 네. 토목이면은 토목기사 플러스 건설안전기사 요렇게 가지고 갔을 때 확실히 우리가 감점을 안 받는다라는 거고, 두 번째, 현장 경험에 대한 부분이 자소서에 아주 상세하게 잘 서술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냥 현장 경험을 했다라고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경험이 내가 현대건설에 입사 후에 어떻게 활용도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캡스톤 프로젝트부터 건설사 인턴 경험, 그리고 시공 실습 경험,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현체직으로 근무했던 경험, 뭐 시공 보조 업무, 뭐 공무 보조 업무, 이 모든 것들이 면접관들이 딱 봤을 때 이게 그냥 시간을 단순히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자기 일을 하고 뭔가를 배워왔구나. 그러니까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그 기간은 학습의 기간인 거죠.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학습의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학습의 기간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그 기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현대건설이 4개 본부에서 인원을 뽑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곳은 어디일 것이냐? 우리가 그걸 알려고
하면은 연간 수주 잔고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현재 현대건설이 최근에 수주했던 연간 신규 수주 잔고가 30조를 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쌓여 있는 수주 잔고를 다 치면은 거의 뭐 한 3년치가 넘는 잔고가 이미 쌓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현대건설이 작년 들어서 특히나 중점적으로 땄던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도시정비 사업입니다. 도시정비 사업. 거기에서 10조 이상을 땄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신규로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대부분 도정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주택건축 쪽을 돋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현대건설이 밀고 있는 전략이 에너지 트랜지션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향후 먹거리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뉴에너지 사업본부에 더 특화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뉴에너지 사업본부가 본인들의 미래 먹거리이지만 그쪽에서 수주잔고가 나오기보다는 도시정비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만약에 건축공학과다라고 하면 일단은 일지망은 무조건 주택 건축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수주잔고가 몰려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공공명으로 뽑으니까 100명은 안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한 90명 정도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보통 현대건설이 대부분 한 80명에서 90명 사이를 뽑습니다. 그러면은 그중에서 한 50% 정도의 인원은 아마 건축주택본부 쪽의 인원으로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에너지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희가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토목 건축을 아예 안 뽑고 기계하고 화공밖에 안 뽑으니까 뉴에너지 쪽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뉴에너지가 진행하고 있는 밀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죠. 미국 태양광이라든가 핀란드 원전. 핀란드 원전은 OPL4 프로젝트라는 건데 요거는 진짜 한 15년 전부터 삼성물산도 만지작거리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나면서 다 버렸던 프로젝트인데 최근에 이게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핀란드 원전 그리고 오프쇼어 윈드팜이라고 부르는 해상풍력 그리고 이라크에서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는 해수 처리 플랜트 시설 그리고 당연히 원전 관련된 것들도 수소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현재 뉴에너지 사업본부가 밀고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랜트 같은 경우는 신규 채용 규모가 작겠죠. 뽑는 직무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계하고 화공에서도 내가 정말 뭡니까? 이 플랜트를 1지망으로 가더라도 2지망도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을 해주셔야 우리가 합격률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참 독특한 게 1지망이 안 되고 2지망으로 합격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지망 역시 내가 그냥 갖다 붙이는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1이 아니라 2지망은 1지망처럼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뭐 직무 역량이라든가 그리고 그 안에서 수행해야 되는 업무는 몇 년에 걸쳐서 수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업본부를 지원을 하시든 현대건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그 뭡니까? 대표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었던 공법 그리고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사업 포트폴리오, 성장 동력, 수주 경쟁력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서 자소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그나마 서류가 통과가 되고 서류가 통과가 되었을 때 나중에 HMAT를 거치고 나면은 눈앞에 펼쳐진 면접이 4개입니다. PT 면접, 영어 면접, 1차 면접, 2차 면접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면접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서류가 붙고 난 뒤에 할 거야.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이미 준비를 50% 이상 해둔 경쟁자분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한참 뒤처진 겁니다. 남들은 한 달 동안 준비하는 면접 준비를 여러분들은 딱 일주일 만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붙든 안 붙든 면접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두시는 현명함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